지난해 12월 울산 동구의 한 횟집 주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이곳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았으니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영업에 지장이 생길 것을 걱정한 업주는 A씨에게 15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보건소 와가지고 뭐 냉장고 디비고 이러면 손님 오는데 디비 보세요. 우리 바쁜데 좀 그래서 저희들이 알겠다 그렇으면 행사 주겠다 했지.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포털 검색을 통해 전국의 횟집 2,550여 곳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석 달 만에 7,1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간단하지만 모두를 속인 이 상습범행은 지난달 손님이 거의 없었던 시간에 방문했다는 A씨 말에 의심을 품은 업주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전화번호만 틀리지 목소리는 똑같고 또 뜨는 게 계좌번호도 똑같고 이거는 뭐가 이상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A씨는 식중독에 걸렸다는 걸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는 업주들에겐 예전에 병원에서 치료받은 영수증을 편집해 보여줬습니다. 날짜랑 그런 거는 이제 사진 편집을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자기 이름만 나오고 금액만 딱 나오게 해서 똑같은 걸 계속 사용하는 거죠. 위치 추적을 통해 A씨의 서울 거주지를 알아낸 경찰은 잠복 끝에 지난 20일 새벽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갈취한 돈을 도박과 유흥 등에 사용했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배다윤입니다. 이제는 블랙 컨슈머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얼토당토하는 핑계로 이 제조업체라든지 가게 주인을 협박하는 소비자를 가장한 그러니까 사기꾼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빵집 주인이요. 이 블랙 컨슈머 때문에 영업 정지까지 당했다가 너무 억울해서 법정 다툼을 한 3년 동안 벌인 끝에 결국 이겼다는데 결국 상처뿐인 영광이네요. 얘기 다 들어보시면 3년 동안 억울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3년 전에 화이트데이 날 사탕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잖아요. 그날 한 남자한테 과일 사탕 3통을 팔았어요. 근데 며칠 뒤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 남자가 이거 유통기한 2달 넘은 거 팔았다 라고 이제 항의를 본사에 했다는 거예요. 본사에다가요? 그러니까 가게로 직접 찾아가지 않고 제조업체를 찾아간 거네요? 가게를 건너뛰고요. 본사로 바로 연락을 해서 요구를 한 게 뭐냐. 이게 사탕 한 통에 25,000원짜리거든요. 100배인 250만 원을 합의금을 받는다고 요구를 한 거예요. 빵집 주인은 아니 나는 그런 거 판 적이 없다. 왜냐면 몇 달 전에 본사에서 와서 싹 조사했을 때 유통기한 지난 거 없었고 지났어도 본사에서 반품 다 받아주는데 내가 그거를 왜 팔았겠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돈을 안 줬어요. 그랬는데 결국 신고가 들어가서 구청에서 영업정지 15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갔어요. 억울하다 취소해달라. 근데 1, 2심은 졌는데 어제 대법원이 3년 만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3통 중에 안 뜯긴 2통은 유통기한이 이내인데 한 통만 유통기한 지났다고 연 거 보니까 이거 옛날에 혹시 통 갖고 있다가 사탕을 넣었던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본사로 바로 연락해서 250만 원 요구한 거 보면 블랙 컨슈머로 판단되니까 영업정지 처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빵집 주인이 아마 어제 한 3년 만에 처음 2다리 쭉 뻗고 자지 않았을까. 억울함을 좀 풀었을 것 같습니다. 정황상 이게 뻔히 사정이 보이는데 그 전에는 왜 몰랐을까 싶고요. 이게 어쩌다 발생하는 황당한 사건도 아니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로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많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많고요. 특히 본사가 있는 프랜차이즈도 사실은 본사가 더 겁을 많이 먹기 때문에 직접 그렇겠죠. 공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우처럼 좀 겁을 내서 많이들 노린다 그래요. 그래서 업주 입장에서 이런 일 당하면 굉장히 황당하죠. 한 업주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샌드위치에 양파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양파 껍질을 가지고 비닐이라고 주장을 하시고 누가 봐도 그건 양파인데 정상적인 거를 가지고 꼬치를 잡거나 이유를 만들어서 보상을 한 10배, 20배 정도 보상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인하기도 어렵고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것도 무섭고 하니까 합의를 진짜 10배, 20배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일을 더 키웁니다. 이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해보니까 되네? 이래서 나쁜 짓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법정에서 그리고 이겼다면 이런 블랙 컨슈머도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블랙 컨슈머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공갈죄나 협박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빵집 주인 알아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소비자가 올바른 자기가 원하는 정말 필요한 뭐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본사가 나서서 그러면 일을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선의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 선의의 소비자들이 정당한 요구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 좀 처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잘 들었습니다. 피자 전문점 점주 A씨는 피자 크기가 작다며 환불해달라는 고객 요청을 거절했다가 악성 리뷰로 영업을 방해하는 이른바 리뷰 갑질에 시달렸습니다. 사장님도 직접 선택해서 주문해 주신 건데 사장님이 싸우자고 달려드네요. 웃으시면서 리뷰 잘 남길게요 하시는 거예요. 배달앱 측에 고객의 요청이 부당했다며 리뷰를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럴 수 없단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저희를 위한 세금을 져주시는 건 누구가 있냐 그랬더니 그런 건 없고 고객의 허락 없이 리뷰를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배달받은 새우튀김을 환불해달라고 집요하게 항의한 고객에게 압박감을 느끼다 업주가 쓰러져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해당 배달에 이용됐던 쿠팡이츠는 점주가 고객들의 리뷰에 답글조차 달 수 없었습니다. 전혀 다른 허위 사실을 손님이 올려도 매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배달앱 리뷰를 악용하는 고객 갑질로 점주들의 피해가 이어지는데도 배달앱은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는 겁니다. 하다못해 물물교환 중개해주는 카페에서도 점주와 점주 간에 이용자와 이용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쿠팡이츠는 뒤늦게 점주가 악성 리뷰에 대해 댓글을 달 수 있게 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 리뷰와 별점에만 의존하는 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식당 평가 지표와 명확한 환불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